외진날이라고 있잖아요. 나한테 한번 보려고 거기서부터 며칠 동안 고생해서 내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 것만 해도 막 100명 넘는 인원이 하루 동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강릉병원까지 가려면 털털털털털 하면서 그 앰뷸런스 6.25 때 만들어진 앰뷸런스로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바뀌었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많이 아픈 거 아니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부담돼서 아파도 보통 참는 게 보통이거든요. 이거 뭐 얘기해봐야 뭐 분위기가 뭐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안 하면 이제 그거는 뭐 모르니까. 최근에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 왜 요즘 이제 사실 그 군 의료 체계라는 부분에서 최전방은 조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민통선이라고 하죠. 민간인 통제 그 선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군의관 분들이 사실 다른 부대처럼 쉽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군의관 분들이 포차를 타고 순회진료. 순회 진료를 하러 옵니다. 중대장을 제가 이제 그 판문점 좌우측에 있는 비무장 지대에 그 GP 중대장을 했었는데 군의관이 언제 들어간다고 예고가 되면은 중대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 GP는 거의 축제를 이제 맞이하는 기분. 네. 근데 군의관은 부드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특별히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뭐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나요? 그렇죠. 예. 그 군의관이 한번 이렇게 만져주고 한마디 해준 것이 다른 병까지 다 낫는 걸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저도 강원도에 있을 때 순회 진료 했던 경험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신분증도 교환하고 또 방탄 조끼 입고 헬멧 쓰고 이제 들어가서 진료를 받던 경험이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거기 들어가 보면은 거의 이제 바깥으로 못 나오는 병사들이다 보니까 어디 불편한 게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으로 돌아오니까 또 외진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진날 실제로 진료를 볼 때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 나한테 한번 보려고 거기서부터 며칠 동안 고생해서 내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이제 좀 애로점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 것만 해도 막 100명 넘는 인원이 하루 동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외진이 열리면. 근데 바깥에는 이제 국군 강릉병원으로 갈 버스가 한 9시쯤에 출발한다. 버스는 한 2대 있는데 별로 자리가 없어. 그러면은 아침에 오자마자 저는 딱 진료실 앞에 줄을 딱 세워가지고 먼저 물어봐요. 뭐 때문에 하는지. 속이 쓰리다, 어쩌다. 바깥에서 또 붙여놨어. 이런 증상. 대변이 어떻게 보인다, 까맣다, 뭐 피를 토했다, 뭐 저거 딱 적어놓고 여기 해당되는 사람 있죠. 여기 해당되지 않은 사람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 먼저 물어보고 그렇죠. 다시 또 꼼꼼히 물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경중을 나눠가지고 왜냐면 9시까지 판단을 해야 돼. 9시까지 내가 이 버스를 못 태우면 다음 이제 가야 되니까. 예. 아니면 진짜 급하면은 다시 또 앰뷸런스에다 또 태워야 되는데 이건 또 쉽게 얘기해서 전투력 손실이거든. 이게 강릉병원까지 가려면 털털털털 하면서 그 앰뷸런스 6.25 때 만들어진 앰뷸런스로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바뀌었죠, 예.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지혜를 썼던 거고. 근데 사실 오셔도 별로 뭐 진료 봐주시는 거 없고 뭐가 아프면은 이 약을 먹여라. 뭐 열이 난다면 이 약을 먹여라. 그렇게 소초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생활에서 좀 아프다, 열이 난다 그러면 소초장님에게 얘기를 하고 소초장님은 그때 뭐라 했더라고 이러면서 요 약을 처방하고 그런 식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만약에 너무 아프다 싶으면은 바로 진료를 볼 수가 없거든요. 중대 허락을 받고 대대 허락을 받고 사단의 허락을 받고 사단 의무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통 빨라도 이틀에서 3일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많이 아픈 거 아니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부담돼서 아파도 보통 참는 게 보통이거든요. 응급은 아닌데 어딘가 좀 아프다 이제 이랬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참 애매해. 그래서 아픈데 뭐 그렇게 드러나 보이진 않고. 네, 드러나 보이진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일 텐데 아마 제가 짐작컨대 이거는 최근에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 왜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픈데 빨리 진료가 안 되면 엄마한테 바로 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 대신 아까 우리 이재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뭐 얘기해봐야 뭐 분위기가 뭐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안 하면 이제 그거는 뭐 모르니까.
아마 좋아졌을 거로 제가 생각이 돼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이 병으로 이제 많이 이제 입대할 그런 자식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은 사전에 훈련소가 됐든 신병교육대가 됐든 가서 명확하게 숨기지 말고 이제 알려주고 그래야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야 이거 내가 얘기했다가 뭐 다돌림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상하게 또 뭐 야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여겨질까봐 걱정하고 그래서 숨기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큰 병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하튼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도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 가까이 있는 뭐 우리 그 소대장이 됐든 부소대장이 됐든 바로바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이제 병사들이 그 스마트폰을 이제 일과 이후에 다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눈치 보여가 선임병들 눈치 보여갖고 소대장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못했다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카톡을 소대장한테 사실 이렇게 좀 아프고 그러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안 보면 모를까 보면 간부가 챙기죠 안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면은 숨기지 말고 바로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군입대하는 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대개 경우 질병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건 이제 안전사고, 지형지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지역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평상시에 늘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과신하지 말고 지휘관님이라든지 선임이 얘기해 주는 거 잘 지키고 미리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 정말 아프다 이럴 때는 꼭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민간진료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또 휴가 나왔을 때도 필요하면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